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방송석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미 정치권의 타결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정치권 협상과 중국의 경제 성장을 확인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7개월 만에 2020선을 돌파한 것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네, 일단 월요일 출발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3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오랜만에 돌아왔던 기관 쪽에서는 오늘 다시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2020선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증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과 함께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종목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핫텐 출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시 구간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돌파를 눈앞에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026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락 전환 후에 지금 보합권에서 공방 중입니다. 미국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32거래일 연속 사자에 나서면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397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339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움직임이 미미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장주의 삼성전자가 외국인 러브콜의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3인방은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운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나흘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530선을 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내다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반도체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0.68% 오른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오늘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국인 원달러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종가와 같은 1,071원에서 보합권 출발을 했는데요. 보합권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증액 이슈로 변동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요인들이 하락 압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0.5원 오른 1,071원 구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핫텐에서 가장 많은 팬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죠. 토러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국선생의 일지월장 시간입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발표될 경제지표 살펴보기 전에 목 선생님부터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한 주의 출발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월요일 중국의 9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또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5일에는 미국의 10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와 또 유럽의 10월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네, 또 17일에는 주택창공 건수 건축 허가 미국의 9월 발표되고요. 또 미국의 9월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이 발표됩니다. 마지막 18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3분기 GDP와 중국의 9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 선생님 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그 월화수목은 지표는 쳐다볼 필요 없다. 네. 오히려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17일 날에 그 부채한도 협상 그 결과는 우리한테는 그 18일 날 아침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 3, 4분기 GDP.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채한도 협상 타결됐다. 그러면 이 시장 완전히 이제 불확실성 제거해갖고 급등할 것 같고 막 그때 따라가. 오히려 그 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나왔다 할 때는 오히려 시장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지표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중국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3, 4분기 GDP 성장률이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7.5 아래로 나오면 이거 쇼크장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 시장 상관없어요. 우리 시장은 중국의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날 여러분들 이런 지표를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찝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10시 반이 동시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팽팽하게 눈치 보기 장이 2020에서 지금 변동을 주고 있는데 2020에서 언제든지 30포인트가 밑으로 위로 열려있는 변동성장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형성될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포커스는 중국 쪽이다. 여러분들 중국을 놓치지 마시고 중국에서 무역 수지와 그 다음에 중국 GDP 성장률의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계속 나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 시장의 수출 의존도의 비중이 중국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변수에 의해서 그동안 올라간 거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 장 그래서 위아래를 저는 진폭을 30포인트씩 2020에서 위아래를 열어놓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2050도 순간적으로 구경할 수도 있고 1980도 순간적으로 깰 수 있는 변동성 장이니까 이번 주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전략을 세워볼 네. 텐데요. 네, 먼저 글로벌 동향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 상승세는 계속 글로벌 쪽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보여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부채한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우지수가 그 15,700에서 14,700에 1000포인트 빠질 동안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1980과 2024에서 지지했다가 다우지수가 하루는 300포인트, 금요일날은 100포인트에서 당장에 50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따라 올라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연출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2020이 그동안 저항했다가 뚫렸다. 선물이 260이 뚫렸다 해서 이제부터 크게 가느냐? 오히려 부채한도 그 연방 폐쇄 셧다운 이후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경제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자.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강조해드리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죠? 달러가 절대 강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시장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구도에서 어떤 현상에 지배받냐면 다음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겁니다. 즉, 노 테이퍼링 이후에 여러분들 보세요. 유로화가 위로 급등하는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구도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9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9조 이상의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원화 강세 이 구도가 정답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계속 약간 1.36을 고점으로 해서 약간 조정하다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게 연속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요번 주말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원화 강세, 엔화 강세 이 구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되는 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이번 주도 같이 보시면서 지금 79.7을 해갖고 약간 우상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꼬리 달리는 80대에서 꼬리 달리는 모양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빨간 색깔이 지금 82 정도인데 이걸 위로 치고 나가면 오히려 자금이 미국 본토로 흘러들어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돼요.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이 됐어요. 그래서 안 돌리려고 환영인데 오히려 시장은 그때
고점을 찍고 달러는 계속 약세되면서 오히려 계속 우리나라 쪽 미국이 흔들릴 때 우리 쪽이나 중국 쪽에서 강력한 모멘텀, 그러니까 상해 증시가 그때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3, 4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는 18일이다. 그러니까 18일 맥점에서 상해 증시의 맥점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150을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이 2270인데 이걸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번 주에 그 2250에서 오늘부터 이 수출 증가의 그 변화에서 3, 4분기 GDP 성장률이 7.8이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 부합되거나 그걸보다 초과하는 게 나와야지 만약에 어닝 쇼크 같이 그 수출, GDP 성장률의 쇼크가 만약에 7.5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그동안 올라간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의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시장의 맥점은 금요일로 잡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2020을 안착하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GDP 중국 성장률 3, 4분기가 7.8 이상 나와줘야 된다. 이게 숙제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네. 조성이 되려면 달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약세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분기점은 금요일로 점 찍어 주셨습니다. 18일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되는데 시장 예상치는 7.6%에서 7.8%로 나타나고 있죠. 예상치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중국 증시, 상해 증시가 2150을 지지하고 2270까지 오를 수 있어야만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보셨는데요. 국내 증시 지수 맥점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네. 극심하게 그 선물 지수 5포인트 안에서 갇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그 가장 중요한 맥점이 265였는데 이걸 뚫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5포인트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27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265와 270의 중심값이 얼마냐? 267.5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그 맥점을 267.5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267.5가 여러분들 상대적 지표로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2050입니다. 2050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시장이 추가 랠리에서 이제 267.5로 오면 지금 보이듯이 상단이 270 돌파, 272.5를 돌파하고 실제 우리 눈으로 2050 오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같이 밑에 있는 자막과 실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저점은 8월 22일 날 종합주가지수는 1838, 선물은 12월 선물은 240.15를 저점으로 올랐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7% 라인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네. 7% 라인이 종합주가지수는 1966, 선물로는 한 257입니다. 이게 이제 대세를 결정하는 추세 전환선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11% 라인 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종합주가지수는 2042. 이건 단순 수치적 계산입니다. 선물은 266.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물은 268.8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종합주가지수 고점은 2024예요. 여기서 만약에 268.8이나 269 정도 수준은 종합주가지수 205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30포인트의 오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보다 12월 선물이 30포인트 에너지를 더 땡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격이 이제 종합주가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선물이 메꾸느냐가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맥점을 오늘 267.5로 잡고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의 변동성이 결정할 거고 그게 GDP 성장률의 경제 지표가 중요하지 정치적인 노이즈보다는 경제 지표.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발디군임지수와 구리가격, 지금 구리가격이 바닥에서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 수요의 증가와 연동해서 봐줘야 되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큰 항공모함의 이러한 인덱스 ETF 싸움이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다음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면서 맥점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12,000원을 깨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겠다. 12,000원을 깨지 않으면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번에는 그거를 11,800원대라고 제시해 드렸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도 비율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통계화, 수치화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8월 20일 날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이 1,100원대입니다. 거기에서 21% 목표 가격대가 1차 목표는 12,200원인데 실제는 9월 12일 날 12,465를 찍고 계속 한 달 동안 조정했습니다. 10월 8일까지 11,955원. 75% 능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5% 능선과 50% 중심,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상승한 종목을 4등분해서 75% 능선, 그 중심 가격을 깨지 않으면 상승 트렌드 유지, 새로운 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거의 근사치로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2일을 거의 한 달 만에 뚫었습니다.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75% 능선이 한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00원을 지지해주면 일단 여기서 1,000원 정도, 13,000원을 구경하는, 그러니까 500원 단위로 끊어보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네. 그런데 1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오히려 반대 세상을 구경하는 하나의 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 매수 매매의 그 프로그램 매매와 방향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들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맥점 볼 때 삼성전자는 140만원,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12,000원. 이 선을 앞으로 가장 중요한 맥점으로 잡아주시고 그 흐름에 체크하는 포인트를 전략화시켜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과 코스피의 지수 간의 이격 네. 차이가 상향 평준화로 좁혀질 것이냐, 하향 평준화로 좁혀질 것이냐, 이것이 이번에 금요일이 계속 분기점이 되겠죠.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의 3분기 GDP 그 결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코스피도 한번 맥점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것을 코스피로 환산하면 네. 1980과 2050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진폭을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거의 70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거기도 중심이 한 35포인트 정도니까 얼마 정도 나옵니까? 2015포인트에서 2020. 그러니까 요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물은 267과 7.5,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2010과 15를 지지해주면 계속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에너지 트렌드가 유지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부러 깨고 내려가거나 하는 충격파가 만약에 중국에서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 지금 미국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다들 예상하는 저 극단적까지는 안 갈 거야.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 부채한도 그 타협이 안 돼갖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디폴트 상태까지 가려고 판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엄청난 충격파가 나오거든요. 그러한 충격파가 나오기 전에는 이 변동성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제 지표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그거를 금요일 날 GDP 성장률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맥점을 잡았다면 그걸 대표하는 종목별 맥점도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데이터의 이미지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개별 종목이든 시가상위 종목이든 저와 같이 한번 이 논리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그림 제목은 상대 속도 대체 가능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75% 중심을 깨면 대체하자는 얘기입니다. 팔아놓고 다시 보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상승할 때 이 진폭, 이게 고점이 아니고 계속 추가 상승의 고점을 날라 그러면 이 75% 중심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런 에너지가 추세가 계속되다가 만약에 75% 중심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 끊어주고 다시 봐라. 이 논리를 지금부터 10월 달 말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8월 8일 121만원 쌍바닥 주고 124만원 갔을 때 75% 능선을 한번 깼어요. 그래갖고 9월 24일날 133만원까지 갔다 이 조정 구간이 한 달 동안 선물을 260이야 267을 막아냈던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서 깨지 않고 바로 다시 137만원 돌려놓고 100 신고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맥점 뭐냐? 121만원과 143만, 지금 계속 고점이 나오면 이거를 계속 4등분 해갖고 75분 능선을 조절해 주십시오. 그래서 144만원 때는 138만원, 145만원까지 가면 요게 조금 올라가겠죠? 149만원. 그래서 저는 요번 파동은 140만원을 중요한 삼성전자의 맥점으로 잡아드릴게요. 현대차도 이와 같은 똑같은 논리를 보시면 7월 30일까지 17만 6천원에서 급등했을 때 75% 능선이 22만원.
현대차는 8월 12일 날 정확하게 22만 원 눌림목 다시 상승해서 23만 원 고점을 돌파해서 25만 원, 26만 원. 현재 26만 원에서 맥점은 24만 원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24만 원을 깨면 이 상승 트렌드가 무너지는 대체 가능성의 맥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상대 속도.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전 25만 원부터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상승세 유지하는데 왜 매도하라고 하냐? 옆에 비율을 보십시오. 저점 대비 35%, 50% 상승률을 준 종목입니다. 네. 시가 상위 종목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든 간에 저는 3개월 동안 7에서 10%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다. 제가 SK하이닉스를 32,300원대부터 여러분들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 26,000원에 7,000원 하신 거 SK하이닉스를 팔아갖고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를 이동하십시오도 상대 속도에 이제부터 SK하이닉스를 사갖고 내가 3개월 동안 낼 수 있는 수익률이 7에서 10%밖에 안 봐요. 오히려 순간적으로 3만 원을 깨거나 3만 원 근처 오면 오히려 SK하이닉스 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15% 수익률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SK하이닉스의 이미지 그림을 보라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하단 3만 원, 상단 3만 5천 원의 원형 천정형의 지그재그 파동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2만 4천 원대 사면 20% 이상의 초과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140원 사갖고 초과 수익률이 SK하이닉스의 2등주가 더 낮다면 이제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를 비교해서 상대 속도를 이용한 전략을 체크하자가 전번주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시각이고 SK하이닉스도 한번 보시죠. 똑같은 논리로 이제는 34,000원까지 한번 고점 찍고 오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맥점의 중시값이 이제 75% 능선이 3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2,000원 지지해 주면 이 상승 트렌드 유지겠지만 요걸 깨면은 3만 원 근처까지 깼다가 가니까 매수는 3만 원대 근접하면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은 오히려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전번 시간에 제가 강조해 드렸던 IT 핸드폰 부품주들의 순환인데 일주일 동안 느낌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보다 크루셀텍이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테라세미콘의 플렉스컴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상대 속도를 이용한 수익률 게임이 벌써 차별화장으로 시장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참 뭐라 그럴까요? 종목 선택과 수익률의 하나의 그 전략을 잘 짜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장이 계속 강해. 지수만 보시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하다가는 오히려 애매한 수익률과 애매한 손실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고 오히려 변동성 이용해서 오히려 투자 전략을 역발상적 사고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진폭과 아직 지금 소외된 종목에서 추가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의 오차를 비교해 갖고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앞으로 시장에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도 IT주의 네. 선순환 장세 예고를 해주시면서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SK하이닉스는 34,000원대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정확하게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을 바닥으로 해서 반등세가 오늘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IT주의 선순환 장세 이 밖에도 업종별로 테마별로 이슈들을 뽑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전번 주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종합주가지수 2,000대 이상에서는 저는 솔직하게 종합주가지수 쳐다보지 마. 이렇게 네. 전략을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연말장이고 지수 접근하면서 대형주 손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1830과 1850대에서 대형주 사고 그 다음에 경기 중국 민감주 사라고 이 방송을 통해 갖고 우리가 막 할 때는 그쪽 사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SK하이닉스도 그때쯤 27,000원대였는데 그거 그때 막 사라고 심지어 중국의 우식공제 불났어도 그 악재를 이용해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사고 싶지 않다가 오히려 32,000원대니까 그렇게 손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지수 접근보다 저는 지수로서 수익률은 연말까지 저는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일각에서는 2200도 간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11월 중순에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뭐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냐면 정엽 좀 볼래요. 중국에. 네. 그래서 진짜 성장 속도의 속도를 좀 볼래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우리 시장은 4, 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박스장으로 보겠습니다. 큰 박스는 1950과 2050, 작은 박스는 1980과 2020대 지금 뭐 이런 정도를 제시하면서 보겠고, 그럴 때 지수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해 드리는 게, 이 데이터를 저는 연말까지 저는 포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한 달 전부터 제가 강조해 드린 포트가 이 세 가지 물줄기, 종목은 많지만 세 가지 물줄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치고 나갈 동안 그동안 계속 4, 5월달 고점 찍고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졌던 IT 핸드폰 OLED 쪽에서, 이제 LED 쪽에서는 이제 서울반도체가 치고 나갔고요. 이제 오늘 보면 신고가를 행진한다고 그럽니다. 서울반도체는. 그러니까 서울반도체는 이제는 목표 수익률 달성해갖고 매도를 권해드리고, 오히려 작용반작용으로 금호전기를 오히려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번 주에 오히려 다들 관심만 갖는 경기 방어주가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55,000원을 막 깨고 내려갈 때 오히려 53,000원, 55,000원에 가스공사 하십시오. 그리고 6만원에서 65,000원 오면 오히려 비율 매도하십시오라는 전략을 전번 주에 한번 제가 수립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뭐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성 전략으로 이제 원전의 그 전체적인 그 뭐라 할까요? 목표는 줄어들고, 대체 에너지에서 뭐 태양광이니 그 다음에 가스 관련된 이러한 그 모멘텀이 정부의 정책에서 선회하는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오늘 가스공사가 급등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즉 이런 배당 투자와 경기 방어제 그동안 빠졌던 KT 한국가스공사,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55,000 붕괴 때 가스공사 하신 분들은 6만원에서 62,000원대 50% 파십시오. 목표 수익률은 이 종목은 뭐 30에서 50% 갈 종목보다는 한 20, 30%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가스공사 반팔아갖고 KT가 오늘 조종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 쪽과 방산 쪽에서 삼성, 테크인, 한국항공, 우주, KT. 삼성 테크인은 지금 직전 저점을 막 붕괴하려고 그래요. 6만원. 6만원 깨면 오히려 그 역발상일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겠고, 그래서 KT는 35,000원과 37,000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종합주가 지수 상관없이 지금 1770에서 1850 사이에 있는 종목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이 종목들을 체크하고, 이제 가스공사는 단기 올랐으니까 반 팔고 경기 방어지에서 수렴하는 이런 전략을 하나의 물줄기로 경기 방어와 방산 업체 중심의, 이건 보수적 전략으로 전체 자산의 30% 정도 자산의 배분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게 이제 IT 섹터니까, 심지어는 30에서 50%로 IT, 모바일, 핸드폰 부품 관련주. 그러면 이게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치고 나가서 3,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내년도 1월 달까지는 이걸 추세 매매하면서 속도가 다를 겁니다. 자화전자, 클로스헬텍, SNU가 최고의 지금 상승률을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간 다음에 상대 속도로 아직 못 간 것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플렉시블 쪽에서는 인터플렉스 아직 못 갔고, 플렉스컴이나 테라세미콘들이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선순환이나, 아니면 모바일 핸드폰 부품주가 가면 뭐하고 연동이 되죠? 모바일 결제, 모바일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에서 다날, KG 이니시스 이런 것들도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측 하락 눌림목 내지는 박스 전략의 하단에 있는 종목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물줄기로 체크하시고요. 하나의 또 마지막 물줄기는 중국 섹터입니다. 중국 내수. 그러니까 중국 경기 민감주는 이미 많이 급등했습니다. 경기 소재 민감, 지금 뭐 현대중공업을 본다, LG화학을 본다, 이런 종목들 보기보다는 오히려 내수주에서 순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매일 유업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유업 지금 계속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지 보시면서 이 세 가지 물줄기를 연말까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종목의 패턴을 역발성적으로 이런 패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하향 120선 밑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수렴하는 종목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그 다음에 또는 그동안 낙폭 과다에 따라서 실적이 나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 나거나 개선되거나 아니면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종목으로서 이제 빨간 색깔의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자.
이게 종합직관 지수보다는 이런 종목들의 종목별 차별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 흐름으로 벌써 크루셀텍이 똑같은 모양이죠. 네. 우측 하향 수렴 과정에서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하죠. 요런 과정의 종목들이 아까 IT 핸드폰 부품에서 먼저 간 종목이 있고 나중에 갈 종목들에 이렇게 선순환이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씩 공부한다면 뭐 대덕전자도 공부해 보시고요. 아까 모바일 결제 다날도 공부해 보시고요. 이래서 이런 종목들을 갖고서 매매 패턴을 잡고 그러면서 그런 종목을 잡았다면 이렇게 잣대를 정해 주십시오. 저점 대비 이런 종목들은 아까는 뭐 그 가스공사는 15에서 20%만 나와도 챙기라고 그러지만 이런 종목들은 30%대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하지 마세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38.2가 15,400원이고 61.8%는 18,000원인데 저는 크루셀텍은 15,000원대 돌파해서 18,000원까지 보니까 이런 추세가 1, 2, 3로 가는지 체크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의 잣대를 아까 세 가지 물줄기 중에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지수 쳐다보지도 말자 네.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 업종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방산, 경기, 방어주, 중국 소비 내수주, 네. 그리고 IT 부품주까지 모두 살펴보신다면 연말까지 큰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무국선생 이승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는 지난 주말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이제 네. 중국 경제 회복을 확인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네. 팀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됐던 중국의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런 계절적 요인을 제외했을 경우에 플러스로 돌아섰던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위 종합주가 지수는 0.23% 상승한 2233.35포인트에 장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강보합권의 움직임은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2.3%대의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춘절로 인한 휴장이 길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과 작년 수출이 조금은 가대 개상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기저효과 때문으로 0.3% 감소로 발표가 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9월 신차 판매 대수는 20%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자동차 업종의 강세 움직임 당분간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는 중국의 2013년도 경제성장률이 7.5%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그림자 금융과 지방 채무는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따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곧 있을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된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2.6%,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1.6%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1%로 시장 예상치였던 2.8%를 큰 폭으로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발표된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 상해 증시는 강보합권에 출발이 됐는데요. 말씀해 주는 사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3.1%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가 2.8%였는데 웃도는 성적입니다. 변동성 이에 따라 커질 수 있다 보셨는데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로 발표가 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로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4%를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계절적 요인을 제외했을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나타날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치였던 2.8%를 상회했지만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제외했을 경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부담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 또한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장 전망과 또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연결하기 전에 오늘장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월요일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디폴트 관련해서 우려가 완화될 것인지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경제에 대한 타격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지난 주말 발표됐었던 미국의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은행주의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주목해 보셔야 할 점이라고 보이는데요. JP모건이 2005년 이후 첫 적자를 냈었죠. 그리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유입될지도 한번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중국의 지난 주말에 발표됐었죠. 중국의 9월 무역 수지가 예상치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중국의 9월 수출이 석 달 만에 감소세를 돌아섰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효성그룹이 탈세와 횡령 의혹으로 임원진이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이뤄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오늘장 키워드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키워드로 저희가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이 가운데 연구원님 눈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중국 GDP 성장률 지표에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9월달 이제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2.6%를 윗도는 2.8% 발표를 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올해 잡고 있는 CPI 상승률 목표치가 3.5%이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치보다는 하회되는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안정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는 지금 2분기를 기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이제 18일 날 중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2분기에 7.5%에서 이번에는 7.8%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성장률 지지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생산, 소비 부분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우리 시장에 좀 그동안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3분기 어닝 시즌 시작과 함께 이번 주 발표되는 중국발 모멘텀 함께 좀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이제 양호한 지표 개선 좀 주목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의 이슈도 굉장히 이번 주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중국 또한 18일에 발표될 3분기 GDP 결과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이슈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시작부터 한 2% 정도 하향했다가 지금은 상승 전환한 효성그룹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효성이 탈세랑 횡령 의혹 때문에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은 지난 11일날 이제 효성그룹 본사라든지 조성렬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세계 재무 실무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선은 검찰이 뭐 배임, 횡령, 탈세 혐의로 이제 수성그룹을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든지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뭐 보시면 이제 재계 오너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또 기업인들한테 관대했던 이런 관행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효성그룹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비자금이나 횡령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 없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 검찰 발표에 뭐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장 지금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한 거와 같이 뭐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순매수 들어오면서 뭐 60일 이평 부분 66,000원 선 아래에서는 좀 단기 반등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과거 뭐 SK나 하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와 보셨다시피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에 수렴하는 주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121선 반등 찍고 61선, 21선, 7만원, 72,000원 선 정도까지 반등하면은 우선은 분할 매도 관점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효석의 기업 펀더멘탈까지 좀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SK 하나 사례와 같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인 반등에서 비중을 줄여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 전의 사례와 비교해 주시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 지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장, 오후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지금 최근에 뭐 미국과 이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뭐 변동성이 있었지만 우선은 이런 요인들은 좀 단기 변동성으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 시장 보시면은 매수 기조 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코스피 상승 추세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지금 박스권이 2,000선 돌파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둔 매매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 2,000선 안착과 시장이 한 단계 박스권 레벨업 기대감 충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내수 관련주도 이제 순환매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매매 전략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도래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 지금 지속되고 있는 IT 자동차 업종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조정치 매수 관점으로 양쪽으로 병행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쪽으로 또 한편으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IT 자동차 쪽으로 모두 가져가는 전략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급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장 키워드로 뽑아봤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3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과의 공방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 어느 정도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예상하시는지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좀 그 수급의 매수의 폭이 좀 줄어드는 거에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32일 동안 순매수 기간 동안 지금 개인들이 순매도한 금액이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하락하거나 조정 시에 개인 기관들이 지금 시장에 투입하려는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시장에서 일부 둔화된다 하더라도 개인 기관들의 추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박스권 레벨업 그리고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전략에 조금 더 주목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네. 싶은데요. 앞서 업종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관심 종목이 있다면 연구원님 어떤 종목들 보시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IT 장비 업종이나 뭐 LED 업종들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지금 옵토론텍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용 이제 광픽업류 필터 제조하는 회사인데 특히 삼성에서 뭐 800만 화소급 탑재 이제 보급형 모델을 증가시키면서 뭐 블루투스 시장이 증가세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옵토론텍 같은 경우에 갤럭시 노트 3에 블루투스 공급하게 되면서 1,300만 화소 이제 블루투스 판매가 뭐 점차 회복되고 있고 역시 삼성전자발 부품 공급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토론텍 같은 경우에 이제 증설을 통해 가지고 생산설비 확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품주 중에서도 고성장세에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관심 갖고 있고요. 옵트런트 실적 보시면은 뭐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802억 원, 영업이익도 141억 원으로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역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직접적으로 꾸준한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IT 업종 안에서도 코스닥 뭐 옵트런트에 관심 갖고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에 대한 전략 좀 듣고 싶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도 530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 3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정말 순매도 나오면서 약간 조정 받고 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최근 뭐 제일 강세 보이고 있는 뭐 IT 장비 업종, 원익 IPS, 뭐 국제 엘리트릭 패스,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에 따라가지고 반도체 시장 호조 기대감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아니면은 뭐 이제 LED 조명 산업의 장기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했던 뭐 서울 반도체나 루멘스 이런 업종들 위주로 조정 시 매수 접근하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 또 LED 조명 산업에 대한 업종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정시 매수해보자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시장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도 오후장 활기차게 준비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찬 소식으로,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